네, 저희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된 이후에 저희는 지방을 돌면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축산농가도 찾았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저희들에게 절규를 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자기네들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그러한 가슴 속의 응어리를 저희들에게 쏟아놓았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 운영 중에 어쩌면 이렇게 국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떠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이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서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너무나 깊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재벌 개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줄푸세를 타고 747 공약으로 국민 성공 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사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의 삼독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벌과 중소기업과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 사는 공생, 공정, 공존의 삼공경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독경제에서 삼공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 복지 특위, 조세개혁 특위의 3대 특위가 정책과 지혜를 모아서 변화의 해법을 창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첫 번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도 부활, 그리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독버섯이 되어버린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의 삼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2월 말까지 한국경제 희망 솔루션을 창출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경제의 변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의 절박감을 가슴에 새기고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전 세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함께 마련해서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한 당의 정책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정책, 국민의 희망의 솔루션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원칙에서 당의 정책위와 각정특위 등 전당이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언론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버티기의 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4년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큰 과오는 권력 비리와 더불어 언론의 재간 물리기,
언론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였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지난 4년 언론 장악의 어두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방통대변인 최시중과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해직된 기자들을 복직시키는 일입니다.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됩니다. 언론 장악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YTN 기자를 집단 해직을 시킴으로써 본격화됐습니다. 벌써 2001, 3년 4개월을 맞는 YTN 기자 6명의 해직 사태, 굉장히 장기화됐는데요. 이러한 장기화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 탄압 정권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직 기자 복직이야말로 그동안 권력에 짓눌려온 이 땅의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다 생각합니다. 즉각 복직시켜야 됩니다. 또한 MBC, KBS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의 제작 거부가 시작되고 MBC 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KBS의 두 노조도 보도본부장과 시청자본부장의 불신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입니다. 언론인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공정언론과 언론 자유를 살려내야 합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제1의 자격 조건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다시 일으켜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언론 자유의 수호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철의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또다시 언론 장악용 인사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고 MB의 언론 장악의 아바타가 훼손시킨 언론의 자유, 이제 언론인들과 함께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4조 6천억 원 먹튀를 합법화해준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승인은 원천무효이고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은행법상 론스타는 비금융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한 상업자본임이 분명한데도 금융위원회는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산업자본인 것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식의 해괴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외환카드 주가 조작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건 없는 처분 명령이라는 말로 막대한 경영권 투명을 안고 먹튀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가 서둘러서 허겁지겁 이렇게 먹튀를 허용한 것은 론스타가 2월 5일이 지나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관세가 적격이 없어질 경우 틀림없이 부가보장 협정에 따른 ISD를 제소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한미 FTA의 ISD 폐기와 한미 FTA 폐기라는 야당의 주장과 맞물려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꼼수에 비롯된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를 비호하고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을 방조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 대회와 함께 정무위원회를 2시에 개최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를 불러 이런 문제들을 전부 따지고 금융위 항의 방문 등을 통해서 불법 매각 승인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최시중 씨는 방통위원장 4년 동안 조중동 종편에 엄청난 특기를 주는 대신에 양심적 언론의 재갈을 울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군사 독재 시절로 후퇴시킨 원흉으로 지탄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최시중 전 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법적, 역사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최시중 씨는 양아들이 연루된 EBS 이사선임,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2009년 미디어 확보 날치기 직후 국회 문방위원회에게 단예성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언론에 대하여 이와 같은 폭력을 행사해온 이 언론 장악형 방통위원장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이 요구를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최시중 위원장의 죄목을 만천하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과 함께 최시중 씨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문성근 최고위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바일 국민 경선제 도입을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한나라당이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진 시위를 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분의 주민등록 자료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법조항에 딱 하나만 삽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지난번 1월 15일에 당대표 선출 과정, 선출을 모바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렀고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것은 SNS의 도입에 확산되면서 정당 내부 또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우선 비용이 대단히 절감됐고 두 번째는 돈 봉투가 원천적으로 공세됐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대표께서 박근혜 대표께 문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개특위 안에서 논의를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4월 총선에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면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차떼기에서부터 최근 돈 봉투까지 끝없이 돈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하면 돈 봉투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모바일로는 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이 안을 즉각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돈 봉투가 난무하는 정당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나라당 앞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박영선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친구가 무리하게 그 은행을 끌고 삼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정권에게 무슨 도덕적인 잣대를 요구하겠습니까만 이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재미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때는 헌법 제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자본주의, 신자유 질서에 어긋난다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당의 정강정책에 넣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재벌이 잘 돼야 서민들이 잘 산다면서 낙수 이론을 피면서 지난 4년간 재벌들이 해달라는 대로 법을 날치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재벌 딸들이 빵집에서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경유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빵집에서 철수하면 재벌의 독식이 근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이 재벌들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주로 해왔던 전경련 해체를 재벌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처리된 이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친구의 은행 인수라는 점에서 이 정권은 친구건 친척이건 돈 되는 일이면 손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은 BBK 사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BBK 사건은 이 정권 출발 이전부터 정치, 검찰을 양산하는 매우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BBK 사건에 관여했던 대부분의 검사가 계속 승진을 했듯이 BBK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나 금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로스타 처리 문제도 그러한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로스타 먹튀 등 이명박 정권에서는 끝없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측근 비리, 권력 비리에 대해서 누차 발본 증거를 강조했고 역대 헌정사에 임기 말에 있는 이러한 불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보냈고 또 530만 표 차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계속돼야 할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남은 1년 기간 동안에 로스타 먹튀 등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측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만이 새 정부에서 과거의 불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까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우리 민주당은 3년상 미군 통치를 예상했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 신용 등급을 위해 심지어 과거에 없었던 국방부, 통일부까지 포함되는 설명단을 S&P 등에 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통일부가 우리 민족 소녀돕기 운동에서 북한의 의약품 안정성 검사용 시약과 품질 관련 필수 소모품의 반출을 요청한 것을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민간 지원도 허락해야지만은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합숙소, 그리고 북한의 식량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제다. 만약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하향평가할 때 우리 국민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정부의 냉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 민주화 이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좀 요구합니다. 헌법 119조 2항에 근거해서 경제 민주화를 주요 정책을 채택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우선 그 선거용으로 재벌개혁을 논의하는 이런 수준에서 멈춘다면 저는 민심의 분명한 총태를 맞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발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이 그런 레토릭 수준에서 머문다면 실제로 한국의 그 재벌의 강화한 경영, 독식구조 이런 것들을 개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간다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으로 발상 전환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도 경제 민주화 조항 이런 것들을 당원 정당에 삽입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는 출처제 부활하는 이런 정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시장경제, 사회시장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좀 전환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유럽형 사회협약, 사회합의적 모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우겸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끝내고 난 뒤에 한명숙 대표님 모시고 한우 농가와 한우 생산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정치권이 몇 가지 이벤트, 선거를 앞두고 이벤트를 통해서 민심을 달래기에는 분노가 폭발했고 한 대표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그 농민들은 거의 울부짖듯이 하셨습니다. 아마 무역 1조 달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도대체 희망, 출구가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된 민생의 현장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싶다는 또 그런 가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당의 정책위와 경제민주화 특위가 발표한 여러 내용 중에 오늘 일부 언론들이 많이 크게 다룬 걸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출자 총액 제도를 부활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들이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국회에서 얼마나 와서 호소를 했습니까? 그 결과가 그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볼펜 납품, 콩나물 납품, 된장 납품으로 이어지고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례가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자를 억지로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걸 호소드리고 더 이상 지금까지 용납됐던 이명박 정권에서 용납됐던 탐욕과 반칙과 특권, 꼼수는 끝났다. 이제 그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예의를 다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그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뺏어가고 기술인력을 스카우트 해가고 또 다양한 형태의 반칙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을 죽이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강령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이용덕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매번 최고위 때마다 모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1600만 노동자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정당,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대변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꼭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최고위들이 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굳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 한다면 론스타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금융위의 조기 하나은행으로의 인수를 종결시켜라 하는 이런 압력이 있었다. 이걸 대구에서 제가 밝혔었는데 그게 그런 의혹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 친구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정책, 북부 유출을 방조하는 정책을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이런 국정 자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모든 최대한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들 의혹을 풀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28일 날 청년들의 신청이 1차적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약 400여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비례 선출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세부 사항들을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8일이 재능교육 노조가 농성을 1,5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재능교육 학생교사들이 복직금을 요구하면서 끝난 농성을 벌인 지가 1,500일이 됐는데요. 2007년도에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교사가 법적으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그런 개인사업과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해고가 됐는데요. 1,500일이면 약 4년입니다. 4년 동안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흥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해고된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그래서 길어지지 않기를 희망을 하고요. 민주통합당에서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날 1,500일이 넘는 그런 농성 기간 중에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지연 중화번의 명복을 봅니다.